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저희 섹터별로 살펴봤다면 이번엔 또 큰 그림 그려볼 차례죠. LS증권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상호 관세에 비관세 장벽인 국가들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 FTA를 좀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테이블에 오른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관세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좀 보인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각 국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주목을 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EWI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 NDF 같은 경우도 1,440원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잘 해나간다면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4월이 됐을 때 상무부에서 각 국가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상을 좀 잘 진행해 나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세라는 게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게 각국의 증시에서 여실히 좀 느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지수는 왜 이렇게 무뎌진 걸까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진다는 건데, 지금 관세 리스크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현재 주소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러면 충분히 민감도가 높아질 법한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요도 좀 부진해질 수 있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자극을 하면서 관세가 약간의 순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강했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덜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장 영향력이 낮아지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된 내용에서도 물론 컨센서스를 상회한 부분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직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총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CPI가 발표가 될 때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매년 1월마다 데이터가 좀 높게 노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CPI 항목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달걀 가격, 그리고 LA 산불 요인,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좀 완화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좀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PPI 같은 경우에 PC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뭐 항공운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증권 중개,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나타나면서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CPI나 PPI처럼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네요. 네, 역시나 LA 산불 영향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관세 우려가 조금 덜어지니까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도 같이 결국에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보기에도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지금 주다리기가 아주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올해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2024년에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납니다. 24년에 베이스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둔화가 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나타날지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까지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기저효과가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나 아직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보시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에는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금리 압박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이유로 관세를 언급했어요. 관세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들이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 관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관세를 써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부분들이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들을 좀 펼치고 싶은데 이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AFPI라고 이제 미국 우선정책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관세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었어요. 이번 역시도 관세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이런 금리 인하를 하라라는 압박을 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모든 판을 지금 본인이 짜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선반영이 된 건지 뭐 물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계절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현 주소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시장이 좀 견조해서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유를? 네,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코스피도 일반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는 0.8배, PBR 0.8배 초반까지 내려갔었던 상황에서 올라온 거라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혹은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려 요인들을 좀 가격에 선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도 생각보다 괜찮고 원달러 같은 부분들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려되는 부분들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정책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흐름은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네, 다음 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안도를 해 나가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안정도 조금은 나오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1,440원까지 내려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금 유입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좀 지수도 여전히 좀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별 차별화는 다음 주에 어디에 좀 구심점을 둘까요? 저는 여전히 좀 종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좀 확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M7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회복을 한다. 이 부분은 뭐 언제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리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력한 게 M7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 치고 나가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환경이라면은 비미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밸류 레벨이 낮은, 밸류 메리트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업종들 중에서는 건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네. 유통 이런 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비춰봤을 때 일단 밸류 부담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들이 많이 잔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가 조금 낮으면서 이런 밸류에 대한 매력을 누릴 수 있는 건설과 유통 쪽으로 저희 좁혀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다음 주가 좀 든든해지네요.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